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코로나19 대응 연속기획 정책 세미나 5번째 세미나고요. 주제가 우리 고용 안정 문제인데, 지난 5월달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리스크 요인들, 그것들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쭉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중에 뭐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또는 지정학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3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네 번째 요인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특별히 지금 구조적인 실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별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구조적인 실업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하는 게 네 번째로 지적이 됐고, 11번째 지적이 된 게 뭐냐면은 지금 노동력의 그 자동화 이게 가속화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실업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실업에 대한 이슈들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운데 또 코로나19로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오늘 우리 주제는 상당히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우리 성대 우리 전용일 교수님께서 가장 최근의 이슈들까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큰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었고, 또 우리 이순국 박사님께서 우리 제주 지역의 고용 문제를 저도 이제 이쪽 고용 쪽에는 뭐 아주 깊게는 안 봤습니다만은 좀 보니까 상당히 좀 우리 이 박사님께서 다양한 자료들을 조금 깊게 보신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우리 토론하실 분들도 여러 기관에 오셔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토론자께서는 뭐 소개는 제가 아까 다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겠고, 한 1인당 한 5분, 6분 정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현재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는데, 제가 순서를 조금 한 분만 바꾸겠습니다. 우리 손영준 국장님께서는 마지막에 쭉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고성한 제주연구원 석자 연구원님께서 한 6분 정도 그렇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고용 안정화에 대한 이슈와 쟁점 사항들 발표해 주신 이제 전 교수님 발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 지역에 이제 국한에서 발표한 우리 이 박사님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 내용의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들, 정책 수단들이 과연 우리 제주 지역의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어떤 이 고용 안정화, 일자리 안정화 정책으로 어떤 필요 조건은 되는데 과연 얼마나 충분한가, 이 부분에 좀 우리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것이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토론하는 내용은 보다 좀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 어떤 수단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하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조금 거시적 차원에서 좀 우리가 좀 짚고 좀 넘어가야 될 부분들, 조금 더 정책 의제화하는 단계에서 좀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 중점으로 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제주 지역의 이 고용의 문제, 노동의 문제, 이거를 과 관련해서 좀 저는 총체적 위기라고 좀 규정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냥 경제적 위기가 오면서 사회 위기가 지금 우리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히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다루지도 않고 그동안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제주 지역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지금 도에 우리 국장님도 선 국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이 재정 위기,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이게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제주연구원에서도 지금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문제를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이냐. 지금 도에서도 이번에 이제 추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은 굉장히 긴축 재정을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디서 줄이고 어디서 늘리고 지금 이제 재정 구조의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경제 위기, 고용 위기, 이 사회 위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빨리 이 돈 문제, 이 돈을 어디서 끌어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하는 그 긴축 재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소위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각종 지원금으로 이 어떤 지원들을 풀어서 시중에 돈을 이게 푸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우리는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정부의 지원금만 의존하고 있는지, 과연 제주도의 그 지방채를 발령해서 과연 우리가 재원 조달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거,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제주도는 알다시피 지금 한 굉장히 호황기인 이제 주택 건설 부동산 경기가 거의 지금 침체, 완전히 침체해가지고 분양도 안 되고 하니까 그쪽에서 지방세가 거의 지금 확 줄어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투자 기업들이 와서 이 어떤 새로운 산업들이 조금 활성화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감소, 분명히 지금 굉장히 줄었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 하는 이 근본적인 좀 이 재정 위기가 지금 닥칠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더 이제 앞으로 이 연구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이 부분을 더욱더 좀 심도 있게 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논의 구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 사회 위기,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인 우리가 위기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접근한다면은 기존의 정책 수단에서 획기적인 뭔가 혁신적인 이 어떤 접근을 하지 않은 한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존의 어떤 정책 수단에는 확대하거나, 지금 우리 이승국 박사님이 제안한 그런 내용들은 기존의 정책들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확대하는 그 정도 수준의 그 이상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소위 제주형 뉴딜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그 문제. 그건 획기적인 어떤 그 공공 재정 투자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와야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 위기인 복지 이 정책들을 어떻게 재정립시키고 하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의 어떤 좀 치밀한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이제 종합적으로 이걸 짜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냥 고용 문제 하나만 이렇게 바라봐서는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게 복지의 위기와 왜냐하면 이제 노동 분야에 이 실업자가 어떻든 이거 증가하니까 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복지의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어떤 실업자 구제 정책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 아까 실업급여 문제도 이야기하고 이제 전국민 고용 이제 보험 이런 문제들도 있고, 과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제주도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이제 것들이 우리 제주특별과 이 어떤 조례를 가지고 과연 그를 커버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어떤 법적인 어떤 그 한계와 그런 것을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들을 우리가 빨리 어떻게 개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 거를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러한 이제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는 아까 이제 노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스타트업 이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청년 창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부분에 많은 것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메커니즘이 자율적으로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니까 이제 강력한 지자체라든지 국가 개입이 지금 필요해서 정책들을 지금 이제 이걸 개입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하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위기관리 체계로 좀 가져가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영세업이라든지 또 자영업이라든지 굉장히 위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쪽의 포커스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이 위기관리 체계를 좀 작동시켜서 이 창업기업들 특히 이게 어려운데 뭐 거의 창업하자마자 이게 문을 닫는 이런 판이 생기니까 어떻든 위기관리 시스템을 좀 우리 도가 작동시켜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의 어떤 위기관리 현장 지원단 같은 것들을 좀 작동시켜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또 거기에 진짜 애로사항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 시켜가지고 정책적 수단들을 이제 강구를 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걸 좀 작동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또 이야기는 있지만은 여기는 좀 고용정책만 좀 많이 강조됐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 부분이 좀 우리 이승국 박사님 발표 내용이 좀 빠져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우리가 이 고용과 노동과 또 복지와 함께 어떤 트리플 이 시스템으로 좀 가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효과적인 어떤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그 오늘 5번째 세미나인데 이전에 4번째 세미나 주제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부분별로 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우리가 큰 그림에 대한 또 토론 또는 뭐 한번 그림들 이것들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위기들 중에 특별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제주도 최근에 우리가 저는 뭐 자율 지출 조정을 말을 좀 붙이고 싶은데, 그 우리 재정 분야에 대한 그런 지출 조정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좀 당장 급한 문제는 해결했지만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지금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스템에 대한 또 말씀도 하셔서 저도 그게 동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 교수님도 아까 오늘 발표 중에 이쪽에 소득 원천 징수에 대한 시스템 수정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포함해서 전반적인 우리가 시스템 세팅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김종기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전용일 교수님과 이승국 박사님 그 발표해 주신 내용들로 많은 좀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인력 수급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인력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화가 될 거냐. 결국에는 그 인력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 나갈 건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려보고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들에서 지금 적극적인 방역과 거리두기, 단계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이 전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 환경과 훈련 시장에서 좀 변화들이 올 상반기에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하반기까지 나타날 것 같은데요. 먼저 기업에서는 이제 재택근무, 기존에 저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의 변화들 얘기가 뭐 지난해부터 계속 과거부터 얘기가 되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적용되는 좀 더 빠른 시기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기회가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등이 좀 더 활발히 되고 있는 반면에 또 기업 여건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소멸이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시장에서도 저희가 이제 HRD의 어떤 디지털화의 그 가속화라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에서 교육에서 이제 비대면 중심의 교육이 좀 중요하게 되고 실제로 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하지만 사실 지금 같은 상황들에서 빨리 시도해서 저희 지역 내에서도 어떤 이런 그 위기를 좀 도전의 기회로 좀 삼을 수 있는 그런 좀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블루라는 이제 신조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도민들 전체 뭐 이번 그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전국 이제 국민들의 한 48%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되게 우울증이나 그런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취업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직업별로 이제 봤을 때도 보면 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직일수록 이 불안감이 더 컸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뭐 물론 그 재정적인 지원들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당장의 어떤 현실들을 좀 그 케어해주고 있지만 사실 그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좀 접근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종합해봤을 때 사실 한 3가지 정도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 노사 상생형 근로 환경이 좀 필요하다. 이런 근로 환경이라는 건 결국 그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야 되고 실제로 근로자들이 어떤 그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에 대한 어떤 회복이나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신적인 회복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업의 관계자들은 그런 부분들, 근로자들의 어떤 워라밸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인식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발굴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온라인 콘텐츠 중심의 어떤 직업 훈련을 좀 개발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직업 훈련을 공급하려는 어떤 접근을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지역의 10인 미만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이분들은 오프라인에서의 교육에 참여하는데 많은 시간적인 부분, 공간적인 부분에서 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 대한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생활 패턴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10인 미만 기업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직업 훈련 콘텐츠를 좀 개발하고 또 이번에 저희가 그 지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플랫폼 노동자나 그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형태의 그 근로자들은 사실 직업 훈련, 그러니까 뭐 본인의 경력을 계속 개발한다거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는데 사실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들을 조금 더 이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직업 훈련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 내에서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방역이나 온라인 컨텐츠 그리고 코로나 블루에 대한 키워드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련된 직업들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 양성 부분들을 같이 좀 병행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에 대한 어떤 방역은 사실 뭐 기업 혼자 그리고 개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좀 개인과 기업 그다음에 지자체가 좀 책임 있는 어떤 생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필요하다면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발표해주신 이승국 박사님 이제 발표 들으면서 좀 들었던 부분인데 사실 제주도의 지금 환경 노동시장에서 조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연령별 실업급여 지급 건수를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발표해 주신 우리 박 기자님보다 저는 좀 더 다르게 본 게 사실 여기 보시면 30, 40대에 대한 그 실업급여 지급 건수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 말은 기업에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30, 40대에 있는데 이 30, 40대의 실업급여 지급 건수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사실은 지역의 산업의 어떤 현장에서 그 허리가 많이 좀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과 지원이 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대규모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어떤 확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고 실제로 근로 환경에 이제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그 공공근로 사업이 대부분 이제 단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공근로 사업도 확대를 하지만 결국 제주형 공공근로 사업이 좀 경력을 개발할 수 있고 기존의 경력들을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좀 더 제주에 맞는 그리고 지원 이후에도 뭔가 그 참여했던 근로자들이 자기의 어떤 제2의 인생 설계나 어떤 그런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단 두 가지 이거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슈에 대해서 공공근로하고 아까 실업급여 3, 40대 그에 대해서 혹시 또 우리 이성국 박사님 또 나중에 혹시 또 추가적인 답변을 기회 있으면 그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방호진 재학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노동 경제와 주로 이제 노동 정책 관련돼서 말씀을 좀 많이 주셨고 그 이야기 또 해봤자 아마 새로운 내용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오늘 논의된 내용을 조금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가 논의하는 이유는 어려운 상황, 고통과 이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자는 걸로 요약이 될 텐데요. 경영학 분야에서 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동기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받아 적으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 극복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동기, 하려는 의지나 태도가 있어야 그게 이제 곱하기 방식으로 나타나서 결국 극복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가지고 하나씩 키워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먼저 동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어느 정도 동의하시겠지만 현재 상황을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동기적인 측면에서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은 저는 무력감의 시대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력감이라는 것은 이런 시도 저런 시도 이런 노력 이런 저런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결국은 안 되더라. 이 뒤에 이제 오는 어떤 좌절된 상황인데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완전히 안 되는구나라고 이제 느낀 상황이 됩니다. 요즘 이제 시대 말로는 멘붕이라고 하죠. 멘붕. 이제 무력감이 오면은 문제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도에 행동심리학자들이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무력감을 느끼는 동물이나 사람은 그 고통이 높아져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전기 충격을 주는 어떤 실험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해봤을 때 그 전기 충격을 버텨내는 동기는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손에 스위치를 주는 겁니다. 스위치를 주면은 10V, 20V, 30V 계속 높아져도 버텨내는데요. 버티다가 이제 스위치를 꺼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하는데 그 스위치가 없으면은 통제감이 없는 거죠. 통제감이 없으면은 못 버팁니다. 그냥 1V만 저기 살짝만 튀어도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이 멘붕의 시대, 무력감의 시대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 전용일 교수님이 중간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은 통제감을 확보하고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이런 제도 정부에서 많이 내놓는 것도 사실 중요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도 중요한데 야 이거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통제감 또는 이제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노력을 안 하게 되고 그냥 좌절하게 된다. 그래서 멘붕이 아니라 멘탈 회복이 일단 필요한데요. 이런 소프트 터치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제일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긴급 고용 지원금을 준다, 노사정 협의를 한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필요한데 국민은 멘붕이에요. 지금 무력하다고요. 그러니까 통제감을 스위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학계에서 만들어줘도 되고요. 또는 정치계에서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약간 국민들을 좀 치열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능력은 뭐 방법이나 대안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 부분은 또 사실은 또 고승환 박사님이 말씀을 주신 부분과 비슷합니다. 귀를 같이 하는데요. 일단 이 주제가 저희 주제 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 지역 고용 안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미 접근 방법을 어느 정도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펀더멘탈이 일시적으로 살짝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보수하고 보완하고 조금 고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거니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두 번째 능력이나 이제 방법 대안에서의 저의 키워드는 제로 베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관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관광 산업은 사실은 그냥 잠시 후퇴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접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이제 어떤 방안들은 대부분 기존의 것들을 조금씩 더하거나 많이 하거나 또 대상을 넓히면 되는데 지금 과연 그런 게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좀 약간 도에서 와 계시지만 이제 제가 최근에 느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는 살림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 긴급 구조 조정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어렵게 하고 계시고 이걸 통해서 도에 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이 지출 긴급 구조 조정 과정 자체가 이 안정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예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한 120개 정도의 도에서 운영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120개가 됩니다. 유도대회, 체조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긴급 구조 조정에서는 이 체육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제가 옆에서 좀 살펴보니 조금씩 깎는 방식으로 조금씩 깎아서 돈을 만들어서 그거를 일자리 관련된 곳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안정이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실 120개를 다 지우고 다시 짜는 게 아닌가 싶은 어떤 생각입니다. 아마 고승환 박사님하고 좀 말씀이 좀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조금 제안을 드리면 물론 이제 개인적인 제안이지만 한 5년쯤 전에 저희 제주도는 미래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주력 산업을 정의하고 산업의 어떤 발전 방향을 짰는데 그게 지금 무너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10년 뒤에 다시 비전을 만들고 5년 뒤에 어떤 주기나 시기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이 제주의 미래비전을 좀 다시 짜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거를 포스트 코로나에서 첫 번째로 제주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한번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 도민들이 좀 힘이 나고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지려면은 이렇게 좀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 하려는 도정에서의 어떤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로 베이스 일종의 또 리셋 기능인데 사실은 평상시 같으면 할 수가 없죠, 그죠? 오히려 또 이럴 때가 할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한 것 같은데 또 한번 고민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최희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전부 다 큰 그림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저는 이제 이 코로나19 대응의 세미나가 연속기획 세미나가 5번째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큰 그림도 있고 작은 그림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주제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제주 지역,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제주 지역 고용 안정 전략 방안이라 저는 좀 이제 저의 업무하고 관련해서 직업능력 개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강연에서 전효일 교수님은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경제 위기에 대해서 또 매우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셨고 고용 정책의 현주소와 또 고용 안정에 대한 과제를 폭넓게 제시해 주셨고 또 제주연구원의 이순국 연구원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용 구조 변화와 대응 과제를 아주 상세한 지표 분석과 함께 정책 과제를 도출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고요. 이승국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월부터 고용노동부가 특별고용 지원 업종을 선정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3차 추경이 지난주에 의결이 됐고요. 오늘부터 집행이 들어갔는데 이중 고용부의 추경이 7조 118억인데 그 내용이 전부 채용과 휴직 지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87만 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더 늘리고 그 예산만 1조 3,668억이나 됩니다. 그만큼 이 실업자 양산을 막고 고용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지금 현재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용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주 지역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영세 사업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고용 유지만 하는 것보다는 간신히 고용 유지를 하고 경기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종업원 중 유휴 인력을 교육 훈련에 투입하여서 직무 능력 향상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 인력으로 양성을 해서 실업을 막고 코로나 이후 사업이 정상화되었을 때 핵심 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지금 지원되고 있는 제도가 유급휴가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급휴가 훈련은 사업주가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도록 하면은 그 훈련 비용뿐만이 아니라 임금도 보존해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5일 이상을 훈련에 참여하게 하면 그 임금을 보존해 주는 것인데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에서도 이 유급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이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공단에서도 이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분에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 공단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일학습 병행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도 훈련생 보호를 강화하고 집체 훈련을 원격 훈련으로 대체하게 하고 또 업무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비대면 훈련을 인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지원금도 인상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했으며 또 고용유지 지원금과 중복이 허용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 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지원한 여러 가지 훈련 사업, 사업주 훈련, 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라든지 학습 조직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간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영세 사업장의 직원 교육 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의 교육 수요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맞춤형 교육 훈련을 제작해서 무료로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 인자위와 공동훈련센터라든지 또 도내 대학이나 연구원 같은 데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 유지뿐만이 아니라 고용 창출을 위한 전문 기술 교육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주 지역의 언택트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승국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지역은 뭐 굉장히 기업이 현황이 열악하고 또 제조업은 4%밖에 되지 않아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업종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언택트 산업에 제주도가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장려하고 민간에서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맞는 언택트 산업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제가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연구를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택트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자영업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서 수수료 체계를 표준화한다든가 라이더의 면허 제도를 뭐 만든다든지 이런 언택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문을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발표자의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있는데 두 분께 한 가지씩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국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형 공공근로사업이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겠으나 이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일 경험 지원 사업으로 제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발굴해서 디딤돌 일자리를 부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일 경험 지원으로 해서 그 디딤돌 일자리로
일부가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지 그런 거 좀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큰 네일 센터가 아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성과가 나왔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효일 교수님께서는 경기가 마냥 좋아지길 기다릴 수가 없고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소비와 투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주 지역의 경우에 이런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직무 능력 향상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또 이제 은택 산업에 대한 투자 중요한 이슈 같고요. 우리 그 이승국 박사님 자료도 보니까 우리 이 제주몰 여기도 보니까 작년보다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제주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각각 질문에 대한 답변 또 나중에 마지막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홍정혁 한국노총 제주도 지역본부 조직국장님 들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다들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한국노총에서 이제 정부의 코로나가 이제 좀 많이 이제 발생하기 이전에 이제 조금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정부에 건의를 했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제 지역 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지속되면서 이제 국민 생명 안전에 크게 위협을 받고 국민 경제와 노동시장이 급격히 이제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은 이제 중국 등 이제 해외 공급망 훼손으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 이제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 음식, 숙박, 운수, 문화산업 등 전 산업에 걸쳐서 직접적인 이제 영향권에 들어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선박이나 항만 등은 이제 세계 각국의 그 입항 거부에 따른 해외 교육 차질로 이제 피해를 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버스, 택시 운송이 또 급격히 이제 감소되는 등 전 산업에 걸쳐 곳곳에서 이제 피해가 이제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초기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항공업계는 이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고, 또 그리고 생활형 노동자인 이제 대리운전 노동자들도 이제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머지않아 이제 변곡점을 이제 찍는다 해도 전세적으로 일고 있는 감염증으로 인해 이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밖에 없고, 이는 바로 이제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고용 불안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3월 6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장 선언을 하였고,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코로나 국난 극복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이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코로나19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이를 분석해서 그 코로나의 정책에 대한 이제 정부의 대책 수립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실태 조사 결과는 이제 자료로 좀 가름을 하겠고요. 정부의 요구한 사항을 또 간략하게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총고용 보장 및 안전한 이제 근무 환경 조성을 이제 요구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고사직, 희망퇴직, 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이 없도록 근무시간 조정이나 교대직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총고용을 이제 유지를 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고용유지 지원 제도라든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 등을 확대 개편하는 제도 개선 사항도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위생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 감염의심 또는 이제 확진 시 해당 현장 폐쇄 및 관련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가 등 충분한 휴식권 보장 등을 이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을 또 요구를 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 피해 방지,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 산업별 노동협의를 이제 구성을 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상병수당 도입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방역
위해 이제 시급히 폐쇄 조치하는 업종 및 산업의 이제 비정규직 등 특수고용 노동자, 배달 중지기간 생활비 보전 재원 마련 등을 이제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서민의 생명보장 보호 및 생활 안정에 대해서 건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선박이나 항만 같은 경우에 이제 선원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지원 확대를 또 건의를 하였고, 한국 국적선 입항 거부로 인한 교대 근무가 불가능하여 선원 노동자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해외 장기 출항 여객선, 화물 운송 및 원항어선 노동자의 출항 전 감염 검사를 건의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등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 안정자금 공급 및 저리 대출과 실업급여 지급 기한 연장으로 가계 생계 안정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 위험에 노출된 택배, 배달, 코디 등 방문 서비스, 돌봄 노동자의 비대면 결제 및 서비스 등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고 실장 관리 감독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11시간 연속 법정 휴식권 보장을 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대략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제주도의 고용 안정과 관련된 지금 토론회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주도의 사업장들이 이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음식, 숙박업, 관광업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광, 숙박업과 이제 음식점업 등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거기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또 실직을 하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지금 전혀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카지노 업계가 상당히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지노 업계가 8개 중에 한 2-3개 정도가 이제 운영하는 실정으로 그 운영을 한다 해도 한 5% 정도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5%가 어떤 대상이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카지노에 가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나마 지금 영업을 하는 이유는 정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직원들을 이제 뭐 유급 휴직이든 무급 휴직이든 이렇게 휴직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 업계의 이제 노동조합 위원장님들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그나마 이제 정부 고용 유지금이 이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래도 이제 조금이나마 영업을 하는데, 하반기에는 그마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량 이제 뭐 어떤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저희 노동계에서도 이제 상당히 지금 하반기에 그 촉각을 이제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카지노 업계 지금 그 제주도에 이제 내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그나마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 추세고, 이제 앞으로 이제 7, 8월 이렇게 휴가철이 되면 조금 더 많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 숙박업이라든가 그나마 음식업점 같은 데들은 그나마 조금 나을 건데, 카지노는 외국인이 아니면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제주도에서가 그 정부에다가 좀 한시적으로 지금 이 무사증 제도도 중단이 되고 어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외국인이 올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한시적으로 내국인도 조금 출입을 허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정성 카지노와 같은 내국인 카지노를 한시적으로 좀 운영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분 내에 어떤 고용이 이제 불안해하거나 어떤 대량의 실직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조심스럽게 건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이제 제주도의 주된 사업이 이제 관광산업의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아까 전국적으로는 뭐 버스나 택시 이제 운송 사업도 많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제 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타격이 없는데,
이런 부분의 이제 위기를 저희들이 어떻게 이제 이걸 기회로 잡을까라는 어떤 역발상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뭔가 이제 좀 제도라든가 아니면 관광객을 어떻게 좀 이런 이제 어려운 여건에서 항만이나 공항에 대한 이제 방역 체계를 조금 더 강화를 해가지고 생활용 거리두기 부분을 시행을 하면서 좀 관광객을 유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닐까. 오히려 이거를 관광객을 막을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좀 유치를 하면서 나름의 이제 생활용 방역을 좀 확실하게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감염병이라는 게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과 같은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좀 예방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주형 고용유지 기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제 제주도와 사업주,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노동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제주도와 이제 사업주가 중심이 되는 이제 고용유지 기금을 형성을 해서 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제주만의 어떤 고용 정책으로 기금을 미리 조성을 해두면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노동자들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제안하신 제주형 고용유지 기금은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시죠. 상당히 또 한번 또 우리에게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은데 또 우리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현재 뭐 가장 중요한 우리 국장님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컨트롤 타워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손영준 저도 일자리 경제 통상 국장님께서 또 쭉 전반적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경제 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제주연구원 측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여기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나 이제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저런 주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의회하고도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서로 수기하면서 대책 강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은 재정 일자리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재원을 까먹는 수준에서 지금 뭐 국가나 지자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데 지금 여력이 없는 그런 시기적 상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까 고승환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겠죠. 뭐 정책 당국자들이 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재정 위기 결론적으로 옵니다. 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달러나 이와 같이 어떤 뭐 기축통화성 있는 경우는 이제 무제한 발행이 되겠지만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밖에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재정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국가 채무도 이제 상한선이 있다 보니까 그 채무 상한선이 지금 현재 수면을 이제 초과해서 이제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으로 그 재원을 가져서 과연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 재원이 쓰임새에 따라서 과연 그 효과를 낼 수 있느냐인데 그게 이제 시장 경제에 있어서 앞서 여러 패널들이 말씀드렸지만 실적으로 이제 그 경제라는 것이 우리 국내 한 축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을 투자해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 데는 상당히 힘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주형 뉴딜 정책 사회 일자리 복지 관계 말씀했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는 복지라는 것은 재원 여건이 넉넉하고 또 안정적이어야 이제 복지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복지보다는 실업 이쪽에 이제 방점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뭐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그 아까 통계에서 이승국 박사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그 실업 그 이제 급여 이게 나가는 부분이 이게 아주 이제 월별로 보면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아주 2배, 3배 이상을 계속 뛰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용유리지원금도 마찬가지 지금 한 3만 7천 명이 지금 신청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저 데이터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이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계라는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제 그 고용 구조는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 고용의 3대 축이 이제 농수축산하고 건설, 관광 이게 3대 축인데 이미 이 3대 축이 2018년도부터 무너졌습니다. 사실 그 무너진 이후에 이제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이제 겹친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든 재원이 방역에만 지금 집중되고 있다. 모든 이제 그 정립되어 있는 재원들 이런 것들도 전부 방역으로만 지금 가고 있지 지금 실질적으로 고용구조 개선 내지는 이제 어떤 혁신적 정책으로 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어떤 발등에 떨어진 불이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퇴치의 방지에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정책이 이제 몰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경제 활성화는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대책들은 뭐 이미 시스템이 짜여 있는 부분이니까 다만 이제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얘기였지만 아직은 포스트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 기존 산업 구조를 개편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학술적으로 우리가 논의는 할 수 있을 때 이 시장 현 실상에서는 이거는 어쨌든 간에 내가 오늘 당장 밥을 먹어야 내일도 기약할 수 있는 이런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논의들은 많이 되고 있으나 논의에 그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뭐 행정에서 뭐 손 놓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위기의식이라든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설정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모든 어떤 정책 방향들이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고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용은 시장에서 만드는 건데 시장에서 고용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창업 그 다음에 인재 양성입니다. 청년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일단 부지를 대규모로 확보를 해놓고 작년에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계획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현재 뭐 사관학교 창업 사관학교를 졸업해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6개월입니다. 기한이 6개월간의 모든 것들을 이제 거기에서 어떤 시제품이든 뭐든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연계 과정들을 우리 행정인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스타트업이라든가 아까 저 창업 관계 얘기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시장 메커니즘이라든가 아니면 행정 지원이 재정 지원이 상당히 지금 단편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서 이제 추진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고 또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기 팀장이 말씀하신 그 훈련 시장의 변화, 비대면 교육 훈련 이쪽이 미흡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이전 단계에서도 이 교육 이 시스템을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고용센터에 저희들 별도로 비대면 그 관련 그 시설을 미리 갖춰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용 초기 단계에 있고 지금 이 비대면이 뭐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실적으로 이제 수출 상담에 바이어 상담들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어제도 지금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 그 시설이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바이어를 면담해서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기간이 상당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시로 지금 하고 컨트라에도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이어져 나고 연장선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우울증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불안감 큽니다. 정신적인 부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소상공인 경영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경영 지원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해서 거기에 이제 건강 검진비를 저희들이 1인당 20만 원씩 해서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이미 이 병의원과 이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사 상생력 근로환경 개선은 근로기준법에 다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은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모델로 정립할 부분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온라인 콘텐츠 오프라인 교육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저희들이 아까 방호진 교수님 얘기했지만 우리가 각종 문화 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분 대대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이 아니고 뭐 전부 삭감이고 취소입니다. 삭감 취소시켜서 그 재원은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전부 전환을 하고 있고 그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위로금 쪽의 그 재정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찬반 논란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재원이 다 그쪽으로 쏠린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한쪽에 양보가 없으면 그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원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추가적인 소비냐 아니면 대체 소비냐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게 지금 그 지표상으로 보면 5월달 한 달 그 소비가 이제 반짝하게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불꽃 정도만 튕기고 이제 그 6월부터는 또 이제 하얀 곡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위로 차원에서 아까 정신적인 부분 얘기했지만 그런 위로 차원에 근데 위로 차원이라는 부분에 그 재정 소모가 너무 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산적으로 나가줘야 되고 어떤 그 대안을 강구하는 재원으로 써줘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이제 그 정치권에서의 어떤 경쟁적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좀 색깔이 좀 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공근로 관계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 일자리 이 실업과 관련된 단기 일자리 제공하는 부분이 이게 사실 우선이 돼야 됩니다. 뭐 단기 일자리가 뭐 정책이 없는 마치 고용의 정책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가 시중에는 되고 있고 뭐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 일자리가 아주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일자리 추경에서도 160억을 이제 시중에 풀었고 올 상반기에도 이제 119억을 풀었고 또 이제 하반기에 200억 정도 이상을 지금 풀 계획으로 해서 정부 추경과 같이 연동이 된 건데 지금 우리가 재정이 이미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확보돼서 이번 7월 추경 우리 또 7월 추경합니다만 그 추경이 반영해서 대대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그 소비 진작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내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단기 일자리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당분간은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 고종환 박사님 얘기했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그 재원 조달인데 실제로 모든 경제 활동이 끊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 조세 수입이 상당히 줄 것은 그건 기정사실이고 제가 이제 예산을 많이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그 피해 그러니까 줄어드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5조 8천억 정도 중에서 이제 한 5천억 정도의 세수가 줄일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5천억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이러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아까 방호진 교수님 얘기했지만 그러면 기존에 투입했던 그 문화축제,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또 불가피할 것이다. 그 재원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이고 아마 그 정도로 이제 저 흐름이 재정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최희숙 지사장님 이 고용과 관련해서 이제 그 미래 세대를 빨리 그 이제 우리 기술 입국으로 예전에 갔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젊은 청년층들이 이제 기술에 대한 그 도외시 현상들이 너무 짙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장애 같은 부분들도 우리 고등학교 쪽에 그 산학연 연계 시스템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재정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자기가 습득한 기술을 110분 활용을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나오면 이게 시장에서의 그 출력 관리, 그러니까 관리 시스템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생활, 그 다음에 이제 각 업종에서 이제 그 실질적인 자기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여부 이런 까지 우리가 좀 관리를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유석 지사장님께서 그 관심도 많고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홍정혁 조직국장께서 이제 상당히 그 많은 부분들 그 노동자들을 대변을 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 아닌 우리 도정에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정책 5개년 계획에도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많이 반영시켜서 이제 그것이 연차별 추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노동 현실의 그 열악함과 그 상당히 그 어려운 측면에 대한 어떤 그 안전 대책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측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 사항이고 개선돼 나가야 되고 시설 환경 여건들이 나아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아까 획기적인 그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주셨는데 고용유리 지원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려울 적에 그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냐. 상당히 그 이미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그 지자체의 그 재정 운영권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그 이 예산 편성 지침이나 훈령에 상당히 귀속되다 보니까 독자적인 어떤 그 이런 혁신적인 어떤 실행 조치들을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민간 지원 사업에 대한 그 실링제도 이제 행안부의 실링이 묶여서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지부에서도 새로운 어떤 그 이 재정 복지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복지부에서도 사회보장협의회라는 그 조직에서 그 법으로 그 지자체가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고자 해도 그 통제 대상이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심의 안 해주면 이제 그 사업 시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단계별의 이 문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논리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것이 이게 그 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주하고 이 노동자들이 이제 일정 부분을 이제 그 부담을 해서 만드는 그래서 어려울 때 쓰는 그런 안전장치인데 과연 이게 지자체 사업과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고용유지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기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안정된 기금 이런 부분들은 만들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년도 예산에 법정 의무적 경비들도 그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재원이 여력이 없어서 기금 조성이 안 돼서 하는 그런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 이 고용유지지원금도 마찬가지 법적으로 완전히 뒷받침돼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지방 분권이 좀 탄력을 받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지방 분권이 권한이 이제 부여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모든 토론자들에 대한 그 하나씩 하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했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김종인 팀장님하고 우리 최희숙 지사장님께서 질문하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토론에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 김종희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연령층의 그 3, 40대에 좀 주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청년층하고 50대에 대한 비중이 지금 실업자 비중이 높아요. 근데 그 사실 청년층은 그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려는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50대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그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50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장년층은 빈곤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어떤 전직 훈련이나 이런 그 잡이 연결이 안 되면 그 가족의 생계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어떤 빈곤이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50대 장년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도가 30대 그러니까는 청년층 39세까지는 이 지방에서는 청년층으로 보는데 이 30세에서 이하인데 국가에서는 30세에서 이하인데 39세까지 그 좀 제도적으로 어떤 그 청년 그 추가고용 장려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개발비라든지 어떤 이게 더크넬 세아타도 있고 나름대로 조금 그 자기 이 빌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40대인데 지금 40, 50대 우리를 좀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그 지금 연구를 해본 적도 없고 지금 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있긴 한데 그 제주도에서 어떤 그 이 액션이 크게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그 지원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근로 사업은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공공에서 일자리를 늘리라는 거는 우리가 그 기존에 그 우리 코로나 사태가 없었을 때는 사실 공공근로 사업은 좀 축소하려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후에 경력이 안 되고 사실 저숙련자들한테는 그냥 그 단순히 일자리일 뿐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의 어떤 발판이 되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그 노동 수요 자체에 대한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소비 촉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생계 문제가 달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목적이 다른 거죠. 공공근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이런 거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후에 경력 관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은 그 일자리 포지션을 눌러줘서 지금 저숙련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를 극복해 줘야 된다고 그러죠. 단 지금 제주형 공공일자리를 하라는 거는 그냥 공공사업을 그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거를 경력관리 시스템이든 아니면 센터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어떤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제주용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좋다. 공공근로를 실제로 할 거면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제가 그 지금 인력수급 관련돼서 또 몇 가지 예를 제시를 하셨는데 그 인력수급 관련해서 제가 연구하는 것 중에 그 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수급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체들의 사장님들하고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감귤 식초 가공업체나 아니면은 그 이제 전기 센서를 통해서 전기 차단이 됐을 때
아니면 그 휴대폰이나 아니면 그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알려주는 시스템 이런 걸 개발하는 업체들 이제 신에너지 산업 관련된 에너지들인데 이런 업체들이 사실 전략 산업으로 묶여 있지만 그 다여섯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일손을 되게 필요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자기네들이 이 그 청년들을 그 구하고 싶은데 사실 그 제대로 된 그 이 훈련을 받은 청년들도 없고 그러면 제가 그럼 더크네일 센터에 한번 전화를 해봐라. 거기에 왜냐면 더크네일 센터는 지금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일부 그 재원들은 이 사람들 취업시켜야 되는 재원, 가을이면 취업시켜야 되는 재원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그 저기 신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감귤식조 그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데에 그 일자리 경험을 좀 줘서 이 더크네일 센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일자리를 줘서 어떤 경험을 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제대로 된 다른 일자리로 가게끔 하는 그런 일 경험을 해주는 그런 걸 이제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경을 보면서 굉장히 깝깝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좋은 정책을 갖고서 실효성 있게 가면 되는데 너무 날림으로 갔다는 건 뭐 정부가 굉장히 잘했겠지만 그게 뭐 지방 정부의 의견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저렇게 날림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러면 아무리 돈이 필요하더라도 경우에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들어갈 텐데 하여튼 뭐 그냥 돈이 필요하다는 거 갖고 돈 쓴다고 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서 늘상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스포츠에서 굉장히 추운 동절기에 동계훈련을 잘하면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팀으로 살아나는 거죠. 경제도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코로나19의 고용유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저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고용유지도 중요하지만 고용 조정도 굉장히 수반돼야 됩니다. 물론 그 방법과 범위는 노사가 불일치하겠지만 그래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고용 안정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고용유지 지원금에 의존을 하는데 이게 더 오히려 폭탄을 만들고 이게 재정으로 어느 순간 약발이 끝나면 더 큰 고용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최희숙 지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새로운 체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주는 직업훈련이라든지 인력공단에서 하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바꾸고 새롭게 교육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좋은 찬스가 아닌가. 돈을 오히려 고용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자리 변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의견도 최희숙 지사장님 주셨지만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자리를 어디서 찾냐는데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전혀 관계없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통화 정책을 가르치는데요. 통화 정책은 무조건 물가 안정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요새 통화 정책의 대부분의 목적은 물가 안정은 되게 저물가니까 고용을 유지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경제 성장이 됐다 해서 고용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직접적으로 통화 정책의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 고용 유지가 중요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본을 가보거나 또는 제가 뉴저지에 한번 갔을 때 굉장히 놀라운 건 주유소에서 그 선진된 나라에서 이렇게 주유하는데 사람이 주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그냥 기계로 스스로 하면 싼 걸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뉴저지에서는 사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으로 이렇게 주유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게 고용 유지의 한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주 일자리에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 첫 번째는 메인 산업이 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가가치가 많은 산업, 그래서 관광 산업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분명히 일자리가 좀 확보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주도가 없는 제주도가 굉장히 제조업이 약하니까 그런 제조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그러니까 농업 가공업 이런 것들을
좀 더 인력을 많이 쓰는 부분으로 좀 활용하면 어떨까. 제가 보기에 제주 차 산업 같은 것들도 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이 메인인데 건설업 보니까 제주 사람들이 건설업에서 일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이 너무 많으니까 최소한 내국인의 일자리 보장. 여지껏은 외국인이 많았으니까 외국인 일자리만 생각했는데 건설업에서도 내국인 일자리 보장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점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제가 이제 뭐 제주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지만 오면 제 근처에 자꾸 물어보려고 상점 있는 분들한테 이 근처에 뭐 어디가 맛집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거의 100이면 99 저는 외진이라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주도도 좀 이 내국인의 제주 사람들의 일자리라는 것도 좀 내놓고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너무 외국인한테 많이 오픈돼 있고 육지 사람들한테 많이 돼 있던 것도 내국인 우선 정책 또는 제 생각에 제주도민 일자리라는 걸 좀 표방해 가지고 해도 일자리가 좀 창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나온다면 안전 관리라든지 재난 관리라든지 보건 관리 이런 일자리를 좀 확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 협동조합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너무 근로자, 노무자, 노무 제공자하고 사업주를 분리하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제주도에서도 서로 간에 이익을 공유하고 일자리를 공유하는 근로자하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같이 하는 협동조합 같은 걸 좀 많이 만들면 좋은 일자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끝나기 전에 1분만 좀 주시죠. 정확 1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아까 이제 모두에서 이 노동시장에서 이제 고용시장이 어떻든 이 고용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뭐 민주노총이 뭐 참여하겠다 해서 이제 참여를 안 해서 지금 최근에 지금 어떤 그 뭔가 새로운 어떤 그 결정을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중앙정부의 그런 그 노사정 대타협이 우리 제주에는 그렇게 과연 제가 생각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한 비정규직이 지금 44.7%.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인 미만 고용이 거의 한 이제 94%, 93%가 되는데 거의 이제 노조 조직률이 안 돼 있고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고용 위기 시기에 이 사람들이 뭐 영세 사업장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해고들이 가능하고 물론 계약 기간은 있겠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용하는데 그러면 굉장한 이제 어떤 위기가 이제 더 이분들이 불안하고 쫓겨나면 소득이 없고 그러면 이제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분들이 가야 되잖아요. 어떻든 이 비정규직 이분들이 이제 위기가 조금 더 이 코로나가 장기화 조금 될 경우에 그래서 노사민정이라는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대규모 사업장도 없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과연 노사관계라든지 이 노동정책의 비정규직을 이렇게 줄이는 정규직화시키는 이제 거의 어려운 실정이고 근데 굉장히 딜레마에 좀 빠지지 않았냐 지금 제주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좀 10초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사정 대타협이 되건 안 되건 일단 방향성은 그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 그 방향성을 보고 가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여기 한국노총 가 계시겠지만 뭐 꼭 정규직을 위한 그 한국노총만이 아니라 여러 조직화를 합니다. 뭐 비정규직의 조직화도 아까 플랫폼에도 근로자에 대한 조직화도 하고 다 그것도 노총 수준에서 뭐 자기의 이렇게 세력의 확장도 있고 또는 그 이제 조직화가 필요하니까 그런 역할들을 잘 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나 보이는 이 정규직을 보호하는 그런 노동조합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른 조직, 외국인을 서포트하고 비정규직을 서포트하는 이 조직화하고 거기에 또 대표를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활성화하면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큰 정부, 그죠? 정부의 책무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뭐 경영계든 근로자든 뭐 노동계든 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경제 주체들의 책무성과가 절실하게 필요한 데다. 그래서 각자 도생으로 살아갈 수는 없고 우리가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지금 구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대학과 연구원과 또 지역인적개발위원회와 도정과 또 인력공단과 노총 오늘 이걸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우리 노무제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내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간이 한 30분 초과했는데 죄송하고 제가 항상 시간 관리에 좀 실패를 합니다. 제가 이게 딱 냉철하게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해가지고 실패를 하는데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발제해 주신 우리 교수님 또 이노사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